지난주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까지 선거구를 재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죠. 현재 국회의원 선거 구간의 인구 격차가 3배까지 나는 걸 허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무리 차이가 나도 2배는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에 인구가 많은 곳은 쪼개야 하고요. 반대로 지역구에 인구가 너무 적은 곳은 주변 지역구랑 묶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지역은 국회의원이 1명 더 생기지만 어떤 지역은 2명의 의원을 1명으로 줄여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선거구 획정 상당히 어렵고도 민감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자, 그럼 이 과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 누가 풀 것인가? 정치권이 할 것인가? 선관위가 할 것인가? 누가 해야 적절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두 분의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의 생각 정리해 보시죠. 먼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선거구 획정 논의를 어디에서, 그러니까 누가 주체가 돼서 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보십니까? 이번 헌법재판소 이 결정을 가지고 예. 국회에서 갑론을박하면은 이 선거구가 1개, 2개도 아니고 62개 선거구에 지금 해당이 되는 그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또 국회의장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될 문제가 아니고 헌법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 결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정치권에서 다 하지 않았었나요?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이 정개특위, 그러니까 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합의된 내용을 그랬죠.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서 획정지었죠. 근데 그때 왜 그렇게 했는고 하면 예. 어차피 국회에서 나중에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중앙선관위에서 논의를 해봤자 결국에는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 다시 논의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국회에서 주체가 돼서 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하면은 예. 처음부터 이제 이 국회의원 62명의 지역구가 해당이기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또 갈등 반목이 이 정개특위에 다 들어오게 됨으로써 아예 기본 그림도 그리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헌법기구입니다. 예. 여기서 객관적인, 그러니까 국민의 상식적인 또 헌법적인 판단에 따른 이 헌법기구에서 쉽게 말하면 기초 그림이라도 정확히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밑그림 그려왔는데 그거 다시 국회에서 다시 재그림 그리고 다시 충돌하고 뭐 이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이번 당론으로 예. 어제 발표를 했죠, 입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면은 예. 국회에서는 그 내용을 손대지 않고 바로 입법 처리하는 그런 입장을 어제 분명히 밝혔죠. 중앙선관위가 결정하면 국회로 왔을 때 전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게 김성태 의원 개인만의 의견이 아닌 개인이 당론으로.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그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선 중앙선관위 획정, 후 국회 정개특위 수정. 이런 방향 말씀하셨던데 그럼 이 의견은 그냥 소수 의견이로 그냥 묻혀지는 겁니까? 김문수 이참에 한 말씀 드리면요. 예. 김문수 보수 혁신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특별기구의 위원장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현역 위원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또 더군다나 새정치민주연합과 우리 새누리당이 공동으로 만든 기구의 위원장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개인의 입장을 가지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섣부른 발언은 자제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이 그러니까 지금 당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보다는 당에서 결정한 당론이 우선이지. 예.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의 입장이 당론을 뒤집어 엎을 그런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론의 입장이 정해졌다면은 더 이상 혼선을 가져갈 수 있는 이야기는 자제되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보는 의원들이 내세우는 더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중앙선관위에 맡길 경우에 기계적으로 인구 비율만 따져서 쫙쫙 질긋고 결정짓지 않겠느냐. 그러면 겉으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농어촌이 너무 소외된다. 즉 예. 인구가 적기 때문에 엄청 손해를 봐야 하는 농어촌, 그 농어촌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된다. 예. 그걸 정치권이 더 잘할 수 있다. 예.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회법대로 따지자면은 중앙선관위의 의견이든 외부 제3의 독립된 기구에서 선거구 확정 논의를 하더라도 예. 국회가 입법권이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선거구 확정 권한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독립시켜야 외부 중립국에 이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여지는 겁니다. 새누리당 보수 혁신위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예. 이 확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관하는 방안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다만 이제 이 농어촌 지역의 이런 지역의 특수성 문제도 예. 이번 헌재 같은 경우 그 부분을 상당히 깊게 고민한 거예요. 지역 토지나 지역의 특수성의 지금 문제보다는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지역구 의원을 뽑는 지역 주민 투표 가치는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헌법이 보장하는 이 평등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게 이제 헌재의 입장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요즘 농촌에서의 한 명은 도시에서 두세 명 정도 가치로 쳐줘야 된다. 농촌 지역구 가지신 국회의원들은 그런 말씀하시던데요. 예. 그게 이제 농촌 워낙 그 인구가 희박하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예. 그런 판단은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맞지 않다고 투표 본 거죠. 가치의 평등은 예.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의역은 지역의 특수성보다 이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럼 김성태 의원 보시기에는 그냥 헌재 판결대로 인구 수만 가지고 조정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농촌이라고 어촌이라고 다시 또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뭐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수용하기 힘든 그 농촌 지역 국회의원들의 경우 이 바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재판의 전행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정 부분 그 목소리를 또 이해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예.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런 내용으로 또 공감하지 않고 저런 내용으로 또 부정해버리면은 예. 이 선거구 재조정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번에 헌재 결정 자체가 이거 무력화될 거다. 그렇게 흔들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 이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예.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없는 거죠. 예,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김성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의견을 먼저 들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해야 된다. 뭐 농촌, 어촌 다 고려하고 이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이 말씀. 반대 의견 듣죠.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관위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 훨씬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거라는 주장 앞에서 들으셨는데 동의하기 어려우시다고요? 예,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김성태 의원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요. 예. 예, 뭐 본인 서울이야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그 잔인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잔인하다라고 생각까지 하셨어요? 지금 왜 그렇고 하니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어떤 농촌이나 어촌, 산촌의 지역적 특수성을 조금만 고려했더라면 뭐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죠. 지금 헌재 판결 자체가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예, 헌재 판결이 지금 헌재에서 판결할 때 그 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재판관들께서 물론 9분 중에 6분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지방자치가 정착이 돼가지고 지역 대표성이 줄었고 지역 인프라 구축 문제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랬는데요. 요즘 전국의 그 해당 시군에서 지자체 자체의 어떤 경영으로는 공무원 급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중앙의 예산과 권한이 집중돼 있고 모든 의료라든가 복지 교육 시설이 지금 전부 서울에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손길이 미치고 예산이 필요한 곳이 농촌, 어촌, 뭐 의료, 복지, 교육 시설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이 농촌, 어촌인데 지금 그런 그 어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말씀은 국회의원 수가 농어촌 지역에 더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더 서울을 줄여야 거다. 되고요. 서울을 줄여야 되고 농어촌 쪽에 그 국가의 아직도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농촌, 노촌을 배려를 했어야 되고, 예. 뭐 어떤 그 기계적으로 그렇게 2대1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말 그대로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정을 알지 못하는 탁상 재판의 전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걸 근데 하나 둘 다 따져서 논의하다 보면 결국은. 아니, 그건 독재국가죠. 공산국가에서 기계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존중을 하되, 예? 이제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위원회 이런 데서 예. 저희 신안군만 하더라도 전국의 섬이 3,000개 정도 있는데 1,000개가 넘는 섬이 있고요. 예, 예. 서울시의 어떤 면적의 22배입니다. 신안군만 하더라도. 이런데 인구 비례만 따져서 서울의 모든 국회의원이 지금도 한 40, 50% 가까이 되는데, 서울이. 이 헌재 판결을 따지다 보면 한 60% 가까이 서울에 몰리게 돼 있어요. 수도권에요. 더 늘어나죠, 국회의원 수가.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인구 편차가 과잉대표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예. 국토 균형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이건 자기 모순이에요. 아하. 헌법에도 보면 지금 국가의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꾀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수도권 과잉 대표 문제를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 이런 결정을 알겠습니다. 이건 헌법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치권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하다 보면 결국은 이해 득실 따져서 서로 주고받는 게리맨더링이 되지 않을까? 이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필요하면 게리맨더링도 꼭 해야 돼요. 지역의 필요하면 해야 이익이 된다. 필요하면.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그건 적용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예.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그동안 지탄을 받고 많은 실망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미리서 여야가 겁을 먹고, 특히 새누리당이 예. 현장을 모르는 그런 학계나 일부 단체에 맡겨가지고 기계적인 헌법재판소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저희 국회의원들이 당당하게 이제까지 실망하고 했지만 이런 일들은 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도 생활 된다.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 쪽에서, 그리고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국회 쪽에서 해야지, 이걸 왜 또 다른 엉뚱한 단체 학계나 이런 데 던져버립니까? 예. 우리가 하고 우리가 책임을 짓는 거죠. 하고 책임을 진다. 그 과정에서 그렇죠.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고 비판하면 그 비판도 받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아니, 말씀. 비판 안 받도록 저희들이 해야죠. 과거에 잘못했다면 그걸 고쳐가면서 하는 거죠. 이윤석 의원님, 전남 예. 무안 신안 쪽이 지금 지역구시잖아요. 예. 그 62개, 그러니까 조정을 새로 해야 되는 그 지역의 의원들 모이시면 요새 무슨 얘기하세요? 뭐라고들 얘기하세요? 아니, 선거 헌법재판소가 늘 그 판결을 잘 이제까지 여러 가지 걸 해왔는데, 예, 예. 이번 판결은 완전 자기 모순에 빠진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보다 하고 걱정하고요. 걱정하고.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정치 앞으로 내년 12월 말까지 마치 기한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건 그러면 농촌이나 어촌에서 산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국민도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판결이에요. 이거. 혹시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밥그릇은 무슨 밥그릇입니까? 이 밥그릇이 지켜집니까? 또 지역에 가서 또 심판이 몇 번 남아 있는데요. 아하, 우리 밥그릇 너무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게리맨더링도 막고 또 획일적으로 선거구 획정하는 것도 막기 위해서 아예 그럼 선관위도 아니고 정치권도 아니고 제3의 독립기구 만들자. 그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람들이 물론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이 겁을 먹어서 그래요. 국민들이 실망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했기 때문에 잘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생활 현장 지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저희들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 비난받고 또 잘할 수도 있잖아요. 잘하면 되잖아요. 예,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는 주장이 확실하시네요, 이윤석 의원은. 예, 그렇죠.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윤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